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제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란 협상에서 파키스탄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 외교적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심지어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나요? 니콜, 아마 그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 논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지역 전역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가 정상급의 논쟁은 아닐지라도 미국,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그리고 주요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공통의 위협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로부터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이슬라마바드에 왔을 때 파키스탄 언론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슬라마바드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합의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성공적이길 바란다면 이스라엘도 미국과 다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 즉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이 논쟁에서는 뉘앙스가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통화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있는 국가들 중 실제로 이 지역에 속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가 이란 합의의 일부가 된다는 아이디어를 꺼냈을 때 그 어떤 국가도 실제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익명의 소식통들이 그들의 국가 공식 언론 매체 등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는 파키스탄도 포함됩니다. 파키스탄 국방장관인 ख्वाजा 아시프는 참고로 이란과의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자지구와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는 TV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니콜, 그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건 내 의견이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반대하지만 결정은 정부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즉,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서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TV 토크쇼에서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국내 정치나 이란 협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 협정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는 그래선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들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 후 모든 나라가 이란으로부터 공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키스탄도 이란을 공통의 위협으로 느끼나요? 파키스탄도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불과 2년 전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파키스탄에 미사일발을 발사했고, 이에 파키스탄은 전투기를 이란 영토로 보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일은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이 2025년 6월에 이란을 공격하기 거의 1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월 28일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전략적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은 걸프 지역, 아프가니스탄 내 영향력,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과 인도와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인도와 각각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전략적 경쟁을 벌여왔지만 소통 채널을 유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채널을 이용해 이란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타키스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니콜 이 사실을 잘 모르는데 1979년 이후로 파키스탄과 이란은 매우 어려운 관계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소통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파키스탄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이란은 당시 파키스탄 내에 있는 모사드 거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명백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파키스탄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란은 한 발 물러서서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반군을 공격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라크와 시리아도 공격했죠. 그러니까 요점은 파키스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파키스탄의 국가 안보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제 이해로는 파키스탄 국가 차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사실 파키스탄 대통령 무셔라프는 2005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아리엘 샤론과 만났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만남은 뉴욕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주요 무슬림 국가의 지도자 중 처음으로 뉴욕시에서 열린 미국 유대인 지도자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로 그 대단한 개방과 당시 파키스탄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우리가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의 대사관은 아니지만 경제사무소나 비즈니스 사무소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바로 이후 15년 동안 이어진 긴 과정의 시작이었고 결국 2020년 그러니까 5년이나 6년 전쯤에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리고 참고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양국의 외무장관이 2005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외무장관들이 만났습니다. 만남이 있었죠. 이들 국가들 간의 모든 관계에는 분명히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흐메드 쿠레시 씨, 저희와 함께 논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